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재개발 범시민추진협의회가 북한 재개발의 성패를 가늠할 1단계 랜드마크 핵심 부지 개발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6월 28일부터) 법적으로 만 나이가 시행됩니다. 일상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봤습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과 인근에서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부산경찰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아동지킴이 안전턱을 도입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남구 우안부두의 해양산업특화단지 내 최초 산업시설인 부산지식산업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북한 재개발 범시민추진협의회가 북한 재개발의 성패를 가늠할 1단계 랜드마크 핵심 부지 개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협의회는 월드엑스포 유치와 남북권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며 핵심 부지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항 북항은 2030 월드엑스포 개최 후보지입니다. 그런 이유로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은 엑스포 유치에 있어 부산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야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의 친수 공간과 도로 등 기반 시설이 준공됐습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 부지인 1단계 사업의 랜드마크 부지. 아직 사업 시행자조차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랜드마크 부지 개발의 방향과 청사진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재개발 범시민추진협의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중단돼 있는 사업 시행자 재공모 선정 절차를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빨리 입찰을 빨리 지금 시행을 해서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부동산 값이 오른다는 건 좀 저희들이 오해할 수 있고요. 빨리 엑스포 콘텐츠 내용에 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엑스포 빨리 좀 재공모 절차를 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재개발 사업은 시민들을 위한 공공사업입니다. 특히 1단계 사업은 전체 개발 공간의 상징인 만큼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 시민들을 위한 사업인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사업이 지연될수록 북항 재개발 랜드마크 부지 땅값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 활용 방안 모색을 더욱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6월 28일부터 법적으로 만 나이가 시행됩니다. 만나이 통일법은 각종 법령과 계약 등에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인데요. 일상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박재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 생일마다 한 살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와 일을 빼면 됩니다. 1992년 7월 8일이 생일인 경우 2023에서 1992, 여기에 일을 뺀 30살이 됩니다.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연도 빼기 태어난 연도를 하면 됩니다. 1992년 1월 1일에 태어난 경우 31살이 되는 겁니다. 법령이나 조례 해석, 계약서나 각종 서류를 작성할 때도 만 나이가 기본 적용됩니다. 하지만 60여 개의 개별 법령들은 당분간 연나이 사용이 유지돼 혼선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2004년생의 경우 6월 28일 이후에도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돼 생일 기준에 상관없이 술이나 담배 구매가 가능한 겁니다. 초등학교 입학이나 병역 판정 검사도 만나이 통일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인 미성년자한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게 없는 거예요. 솔직히 얼굴만 가지고 확인이 안 될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특히 여자애들은 마찬가지고 화장을 하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정부는 연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소관부처와 협의해 만 나이로 개정해 혼선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연나이 법령을 만 나이로 정비할 경우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거나 위조 또는 변제된 신분증이 제시된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보호 대상을 연나이 19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연말까지 2차례에 걸쳐 법률 개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과 인근에서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부산경찰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아동지킴이 안전턱을 도입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자세한 내용 박철우 기자가 전합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차들이 시속 30km 이하로 서행 운행합니다. 과속을 막기 위해 방지턱도 설치돼 있는데 기존 방지턱과는 모습이 조금은 다릅니다. 스쿨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부산경찰이 지난해 12월 시범 도입한 아동지킴이 안전턱입니다. 아동지킴이 안전턱은 기존 과속 방지턱과 다르게 안전턱의 양쪽 면을 황색으로 도색하는 한편 가운데 부분에 홈이 파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기존 방지턱이 속도를 줄이는데 주안점을 뒀다면 안전턱은 감속과 전방 주시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시각적으로 꺼져 있으니까 자동 브레이크를 또 밟고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도 조심을 하지만 이 부분도 꺼져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브레이크를 더 밟아야 되는 효과가 있지 않나. 가운데 홈 부분에는 도로와 동일한 색상의 보조 슬로프가 있어 파인 부분으로 주행하더라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 지난해 1월 특허청에 정식으로 특허 등록을 마쳤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가 어디 보고 왜 내가 위치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바로 이제 몸으로도 체험하고 가슴하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이제 과속 방지를 효과를 가져오니까. 현재 안전턱이 시범 설치되어 있는 곳은 사상구와 기장군 등 스쿨존 4곳. 설치 장소에는 한 건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시범 도입을 조금 더 거친 뒤 하반기 부산시 전역으로 아동지킴이 안전턱 설치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남구에 있는 우암부두에 해양산업특화단지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곳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핵심 산업시설인 부산지식산업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남구 우암부두에 부산지식산업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6,000제곱미터의 부지에 지상 6층 건물로 국시비 27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 센터엔 40실의 입주 공간이 마련됐고 식당과 체력 단련장 등 편의시설도 갖추었습니다. 유효화된 우암부두 일대에 이제 그 해양 산업들, 해양 신산업 관련된 업체들이 들어와서 이제 활성화하고 그런 집약하는 특화단지를 조성하는데 이제 최초로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암점은 해양 신산업이나 조선기자재, 해양 플랜트 관련 업종을 우대합니다. 단 폐수 등 환경 유해물질 배출 시설은 안 됩니다. 센터는 이달 초 기업 모집에 나섰는데 현재 8개 업체가 입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입점업체 계약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이후 재평가를 통해 재계약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일반 제조업 중에 첨단 업종, 정보 업종, 통신업종 이런 업종들이 다 들어올 수는 있지만 여기는 해양산업 클러스터 보니까 이제 해양산업과 관련된 그런 업체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입주를 관리를 할 예정이고 여기에 입주하시게 되면은 이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라서 민간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보다는 이제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부산의 해양산업 관련 사업체는 26,400여 개로 종사자만 14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 중 54%가 우암부두 인근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센터에 대한 관심도는 높습니다.
부산 지식산업센터 우암점은 금곡점에 이어 공공임대형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금곡점은 첨단 제조와 연구개발 특화 분야 업종을 중심으로 지난 2017년 문을 열어 60개가 넘는 업체가 입점해 있습니다. 부산시는 또 오는 12월 에코델타시티에 지능형 도시 특화 분야의 센터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우암점 바로 옆엔 친환경 수소연료 선박 플랫폼 센터도 곧 문을 열 계획이어서 우암부두의 해양산업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난 17일 오후 7시쯤 동래구 온천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옆집으로 옮겨붙으며 소방서 추산 2,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공영 시내버스 차고지를 만들면서 대대적인 버스 노선 개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지역은 별다른 대안도 없이 폐쇄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부산시청 앞에 모인 시민들. 17번 시내버스 노선 조정 대상인 부산 진구 부암과 단감동 지역 주민들입니다. 지역 주민 동의 없는 노선 조정 중단하라! 서명과 부산역, 남포동을 한 번에 연결하는 17번 버스는 황금 노선으로 50년 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 이용자는 1,000여 명으로 출퇴근 시간대 이용 비율은 40%가 넘습니다. 부산시는 새로 만든 강서구 차고지로 17번 버스 업체를 이전시키면서 노선을 조정했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17번 버스가 부암 단감동에서는 10만 명이 60년 동안 이용하고 있는 시내버스입니다.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인 탁상 행정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분노합니다. 급기야 전 부산시장인 서병수 의원은 지난 15일부터 이틀 연속 친정인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강서구 차고지 근처에 있는 버스들 모아야지 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단감동에 다니던 버스를 그 차고지에 넣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공급자인 행정 편의주의적인. 새롭게 조성된 강서 차고지에는 김해 지역 버스업체 2곳과 해당 버스회사가 사용합니다. 시는 경남과 연계된 사업으로 노선 조정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안으로 환승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7월 29일을 D-Day로 생각을 하고 이제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수송을 해야 되지만 타 시와의 또 관계들도 있기 때문에 환승 유도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 29일 조정된 버스 노선의 전면 시행을 예고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북구가 지난해부터 여름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물놀이터를 늘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설 대부분은 신도시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원도심 소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은 전적으로 구청이 맡아야 하는데 재정 문제로 시설을 더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입지 선정부터 신중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공원을 물놀이형 어린이 시설로 탈바꿈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올해 북구 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어린이 물놀이장은 모두 3곳. 지난해 조성된 2곳까지 더하면 부산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많은 5곳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시설 대부분은 화명 신도시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외 지역은 만덕동 한 곳으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북구 지역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한 곳에 몰리게 된 건 예산의 출처 탓입니다. 조성 예정지까지 5곳 가운데 구비가 투입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난해 조성된 천사와 명진공원을 포함해 준공 예정인 용단과 희망공원 물놀이터 모두 전액 국비가 투입됐고 풀소리 공원에는 시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따온 예산입니다. 주민 요구사항도 있고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의 여러분들이 이 위치가 좋겠다고 지정하는 거죠.
예산은 주로 국비나 시비입니다. 저희 구가 재정이 좀 열악해서 저희 의견을 가능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추가로 들어선다는 소식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큽니다. 북구는 신청사 입지 선정 등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쉬운 대목입니다. 북구에는 수영장이나 이런 시설도 없고 놀이터에 뭐 애들이 놀만한 곳도 없고 놀이터도 다 거의 모래에서 지금 조금 바뀌긴 바뀌었는데 그래도 조금 놀이터나 이런 데 물이나 이런 공원이 있으면 좋긴 좋죠. 그러니까 저 위쪽으로는 지금 없어요. 너무 아쉽고 부모들끼리 불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북구인데도 함영되면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여기 구포나 덕촌에 사는 사람들은 불편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애들 데리고 멀리 가는 것보다 가까운 데 있는 게 좋으니까 가까운 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북구청은 덕천과 구포 등 원도심 지역의 경우 주변 입지와 바닥 분수 조성 여건 등에서 부적합했다고 해명했지만 가장 많이 반복된 말은 예산이었습니다. 5개 공원이 생긴다는 거는 좀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이 구역 여건상 이게 만들어지면 관리 부분이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한정된 인력, 한정된 재원으로 힘듭니다. 이게 계속 만들 수는 없는 여건이고요. 늘어난 물놀이 시설만큼 추가되는 인력과 관리 예산을 고려했을 때 원도심 지역을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내홍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이사회가 조종국 신임 운영위원장 해촉안건을 오는 26일 임시총회에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달 넘게 파행을 겪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결국 조종국 신임 운영위원장을 해촉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통해 조종국 운영위원장 해촉안을 포함한 안건 3개를 결정했습니다. 오는 26일 열릴 6차 이사회와 임시총회에서 최종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영화계 안팎에서 조종국 신임 운영위원장 사퇴 촉구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조 위원장이 버티기에 들어가는 등 자진 사퇴 권고로는 해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사회는 집행위원장 직무 대행 체제를 위한 규정 개정과 혁신위원회 구성과 역할도 논의합니다. 부산시민사회는 이사회와 집행부가 모두 지도력을 잃었고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영화제와 영화제 바깥 영화계를 오가면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영화제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최근 양쪽의 갈등이 더 증폭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전면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지금 현재 정관 규정에 의거해서 조종국 운영위원장의 해임을 논의 처리하고 영화제의 권위와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 악화가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될 것이란 입장입니다. 이에 앞서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사퇴한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의 성비위 의혹과 관련해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 외부 진상조사단을 지정해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자료와 사과문을 게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조종국 운영위원장 임명 강행으로 불거진 내홍이 수습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이달 초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이 부분 개장했습니다. 7월 1일이면 부산 모든 해수욕장이 전면 개장하는데요. 지난해 피서객이 3배 넘게 늘었던 송도해수욕장이 개장 준비에 한창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중장비들이 백사장 평탄 작업에 한창입니다. 지난해 몰아친 태풍 흰남노 영향 등으로 모래 상당량이 상부로 쓸려 올라갔습니다. 해수욕장 안내 전광판은 더 좋은 화질로 교체 중입니다. 송도해수욕장이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2일간 문을 엽니다. 코로나19에서 일상으로 돌아온 후 맞는 첫 해인 만큼 피서객이 몰려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 674만 명이 방문했던 송도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해 100만 명 아래로 감소했고
지난해 363만 명이 찾아 3배 넘게 증가했지만 예년만큼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간격을 두고 설치됐던 파라솔은 질서 유지를 위해 올해도 충분한 간격을 두기로 했습니다. 가족 단위 피서객을 위해 유아 전용 해수풀이 설치되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백사장 4곳에 나무 데크길을 놓을 계획입니다. 8월 초 현인가요제를 비롯해 각종 공연이 열리는 송도 페스티벌도 마련됩니다. 익수 사고를 막기 위해 소방과 경찰 외에도 민간 안전요원 29명이 투입되는 한편 해가 진 후에는 수영을 전면 금지합니다. 반복되어 온 주차난의 개장 기간 동안 송도 오션파크는 주차장으로 개방됩니다. 이달부터 송도 오션파크에서 진행되고 있는 플리마켓과 문화행사들은 개장 기간 운영되지 않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북구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북구민을 대상으로 2023년 청년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6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일자리, 문화, 복지 등 구정 전반을 대상으로 지역의 청년들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면 됩니다. 구는 심사를 통해 오는 9월 최우수 1명에게는 70만 원, 우수 1명에게는 50만 원, 장녀 2명에게는 각 3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부산시 남구는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서 2년 연속으로 최우수구로 선정됐고 5년 연속 부산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장 표창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남구 간만이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5일 간만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새마을부녀회는 이번 행사에서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20세대에 총 100만 원 상당의 반찬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부산시 남구청은 지난 15일 남구청 1층 대강당에서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를 초빙해 현대사회 범죄 유형과 예방이라는 주제로 제18기 등대빛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부산시 수영구는 지난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 동안 2021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기타큐슈와 2022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오이타현을 방문해 현지의 학자와 공무원 그리고 민간 관계자들과 함께 국제학술대회 및 토론회 그리고 라운드 테이블과 답사 등을 통해 향후 수영구가 글로벌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